그래서 이번 레슨에서는 아밥이라는 프로그램과 SAP 하나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라기보다는 둘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두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하나와 아밥의 에볼루션, 즉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아밥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SAP 관련된 테이블도 조회하고 만들고 뭐 삭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SAP 아밥 딕셔너리는 데이터베이스에 독립적이었던 거죠. 우리 회사가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을 사용하던 뭐 사이베이스를 사용하던 그곳에 대한 이제 독립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밥 딕셔너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SAP 하나가 되면서 SAP 하나의 스페시픽한 세팅들이 아밥 딕셔너리에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당연히 설정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SAP 하나 기반의 세팅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 투 데이터 컨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AP 하나 기반의 아밥 프로그램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화가 발생한 건 이렇게 3단계, 스텝 1에서 스텝 2, 스텝 2에서 스텝 3 이렇게 3단계의 가장 큰 변화가 있었고요. 이 내용은 앞에서 한번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SAP 하나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시나리오로다가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밥 프로그램에서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시나리오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SAP ERP가 이렇게 있고 SAP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이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기반인데 여러분이 회사에서 옆에다가 SAP 하나를 이렇게 구축을 하는 거죠. SAP 하나를 이렇게 구축해서 H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레플리케이션, 즉 복제를 실행을 하는 거죠. 심지어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SAP에 있는 데이터를 SAP 하나, 즉 사이드 방식으로다가 설계를 해놓고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SAP 하나로다가 복제를 하고 SAP에서 레포팅 할 때는 이 커넥션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업무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실제 ERP 트랜잭션은 발생하는데 우리가 레포팅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속도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쪽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 쪽으로 다 복제를 하고 왜냐하면 SAP 하나가 워낙 어널리스틱이 워낙 막강한 데이터베이스니까 이쪽에 복제를 하고 해당 복제된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각종 레포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던 게 스텝 1,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시나리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증 시험을 볼 때 만약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시나리오에 대해서 뭐 이제 설명한 것 좀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2를 보시면, 그죠? 스텝 2를 보시면, 우리가 BW1 하나라고 해서, 그죠? BW1 하나, SAP가 하나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구동할 수 있게끔 만든 프로덕트이 BW1 하나입니다. BW는 SAP의 BI 툴 중에 하나로서 SAP 하나 기반의 우리가 BW를 처음에 론칭을 해서 앞으로다가 SAP 하나 기반의 SAP 애플리케이션들을 구동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첫 작품으로다가 BW를 타겟팅한 거죠. 왜냐하면 BW 자체가 레포팅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고 SAP 하나 자체가 빠른 어널리스틱을 지원하기 때문에 처음엔 두 번째 나온 게 우리가 BW1 하나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네리버 버전은 우리가 731 버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텝 3가 되면서 이제 나온 게 네리버 7.4의
우리가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로다가 SAP 하나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가 SAP를 사용했다는 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사이드 방식이 아니라 메인 데이터베이스로다가 우리가 SAP 하나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SAP 하나라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플리케이션 ABAP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다가 이제 동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3에서 지금 계속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계속 여기서 변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DB는 SPS 06 버전 이상부터 이 시나리오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다라고 알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 SAP 하나 기반의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 여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하나를 사용할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애플리케이션, 이제 ABAP 애플리케이션을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AP 네리버 ABAP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기 위한 툴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툴들, 즉 가이드라인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리버 7.4 이상부터 가능해졌고요. 네리버 7.4 이상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첫 번째, 어떤 툴이 나왔냐면 우리가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라는 툴을 우리가 SAP에서 기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의 퍼포먼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라는 툴을 통해서 기존 ABAP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느린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툴이 있었는데, 해당 툴은 하나 기반의 분석보다는 일반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이제 분석이 주된 포커스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랑 약간 안 맞는 분석 툴이었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바틀렉 부분이랑 일반 데이터베이스의 바틀렉이랑은 완전히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AP가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툴을 SAP 하나에 맞게끔 우리가 개선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AP 프로그램도 우리가 클래식한 ABA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SAP 하나가 되면서 ABAP 프로그램 랭귀지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확장, 즉 익스텐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신텍스에다가 확장된 부가적인 신텍스를 더 활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퍼포먼스를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설명해서 보셨던 것처럼 SAP 하나 콘텐츠 영역에, 그죠? 우리 회사에 있는 모델러가 설계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그러한 비즈니스 오브젝트들을 SAP ABAP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ABAP 프로그램이 어디서 동작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서버 영역에서 동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기반의 ABAP 프로그램은 SAP 하나 영역의 컨텐츠에다가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설계를 하고 ABAP 프로그램 여기를 우리가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다가 SAP 하나 기반의 우리가 옵티마이즈된 최적화된 리유즈 컴포넌트를 제공해 주는데, 이 단적인 예가 여러분 ALV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LV는 우리가 ABAP에서 우리가 제공해 주는 리스트 뷰어인데, 데이터베이스가 SAP 하나가 되면서 ALV 종류가 하나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ALV는 하나 ALV라고 얘기도 하고, 혹자는 하나 ALV라고 하기도 하고, IDA ALV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정식 용어죠. Integrated Data Access ALV, ID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리유즈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분석이나 비즈니스를 분석하거나 그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페어런트한 옵티마이제이션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아바 프로그램 입장에서 아바 프로그램 개발하듯이 아바 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SAP 하나 기반에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제공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네디버 7.4부터 이러한 툴들이 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SAP 하나를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보다 사용할 때에 여러분이 SAP 테이블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 테이블이랑 클러스터 테이블이 다 이제 해체가 됐죠. 기존의 SAP 아바 프로그램, 아바 딕셔너리에 있는 테이블의 종류가 트랜스페어런트 테이블, 풀 테이블, 그 다음에 클러스터 테이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풀 테이블과 클러스터 테이블은 이제 SAP 하나가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서 다 일반 트랜스페런트한 테이블로다가 다 변형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런 이제 잔재가 없어진 거죠. 하나가 되면서 다 트랜스페런트한 테이블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AP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인덱스들이 보시면 프라이머리 인덱스랑 세컨더리 인덱스들이 존재하는데 많은 세컨더리 인덱스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인메모리 데이터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죠? 인메모리에 기록되다 보니까 굳이 인덱스를 통해서 데이터의 검색 속도를 빨리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반대로다가 인덱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하다 보니까 검색 속도가 더 느려지는 상황도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SAP 하나가 되면서 세컨더리 인덱스들, 많은 유형의 세컨더리 인덱스들은 그가 이제 디액티베이트, 비활성화된 거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AP 기존의 ERP 테이블들도 우리가 중간에 집계 테이블을 활용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가 애그리게이트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중간에 집계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라클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속도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트랜잭션 환경에서 속도가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집계 테이블을 하나를 설계를 해놓고 해당 집계 테이블의 데이터를 잘 쌓아놓고 그 집계 테이블을 통해서 각종 레포팅을 수행을 했는데 SAP 하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집계 테이블의 의미가 크게 퇴색하다 보니까 집계 테이블은 이제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더 이상 안에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 왜냐하면 집계 테이블을 삭제를 하게 되면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삭제하지는 않고 테이블의 안에 레코드를 그냥 싹 비워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SAP 하나가 이제 버전이 더 올라가면서 이런 이제 집계 테이블은 이제 완전히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테이블들, ERD 형태로 다 묶여있던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하나의 테이블로다가 통폐합되는 이러한 과정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테이블에 가보면 아밥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테이블에 가보면 우리가 테크니컬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테크니컬 세팅에 들어가 보면 우리 회사가 만약에 SAP 하나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렇게 탭에 데이터베이스 스페시픽 프로퍼티라는 이렇게 탭이 보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SAP 하나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이 탭은 당연히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와보면 해당 테이블이 어떤 형태의 테이블인지, 컬럼 베이스 테이블인지, 로우 베이스 테이블인지 알 수 없는 일반 undefined, 정의가 안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AP는 기본적으로다가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로 변경이 되면서 모든 테이블들은 디폴트로다가 다 컬럼 스토어 방식의 테이블이 물론 다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E11에 가서 S커스텀이라는 데 들어와 보면 우리가 테크니컬 세팅에 데이터베이스 스페시픽 프로퍼티라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와보면 이렇게 컬럼 베이스 테이블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디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기존에 보면은 SAP에 보면 클러스터 테이블과 풀 테이블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클러스터 테이블과 풀 테이블 같은 데 가서 뭐 CDFOS라는 우리가 체인지 다큐먼트 아이템에 대한 그런 클러스터 테이블이 있었는데 해당 테이블이 만약에 클러스터 테이블이라고 하면 우리가 엑스트라에 체인지 디스플레이 테이블 캐테고리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그죠? 기존에는 클러스터 테이블이었는데 이렇게 트랜스페런트 하나 테이블로다가 변경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SAP 하나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일 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테이블이 만약에 풀 테이블이도 역시 같은 얘기겠죠.